편의점 알바 해보셨어요? 편의점 알바를 이제 하고 있고, 계산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뻘게 벗고, 발가벗고, 온몸은 그냥 무슨 조폭이 하는 문신을 하고서,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서 편의점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주문을 했어요. 제가 딱 그 상품이 없어가지고, 요게 섞여 있는 요 제품이죠. 요거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계산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도 그 체질에 많이 있는데 얼마 전이었죠. 이제 7월 4일에 경북 경산에서 또래를 죽였습니다. 24살 정재환이라고 하더라고요. 24살이면은 장윤기랑 나이가 같으니까 2002년생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제 거미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꾸 왜 그러면 피해자만 조심하라고 하냐, 피해자 탓이냐 다 그렇게 또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 정도로 만약에 어떤 수련을 했다, 수행을 했다 그러면은 그 장윤기를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얼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림자에 이게 그림자에 거미가 비치는지 아니면은 나비가 비치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림을 준비해 놨는데 한쪽은 터프마인드 체질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실제로도 그렇고 또 한쪽은 텐더마인드 체질을 상징하는 동물이 생명체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바로 봤을 때 아주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얘가 얘를 보고서 우리 친구하자, 거미야 그렇게 쫓아다닐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그거를 훈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터프인지 텐더인지 아는 길밖에 없어요. 자, 정재환은 뭐 10중 8구 그런 행태를 보이면은 터프마인드 체질입니다. 그런 그 온몸에 조폭과도 같은 그런 문신도 그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 한 체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심리거든요. 문신이라는 것은 뭐 물론 특별한 어떤 뭐 뮤지션이라든지 무슨 헤비메탈을 한다든지 어떤 데스메탈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자신의 음악 정체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럴 때 하는 문신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문신을 해도 뭐 아주 뭐 조그맣게 뭐 쬐까맣게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온 몸에 그렇게 문신을 무슨 조폭들이 할 만한 그런 모양의 문신이 있잖아요. 그런 걸 했다. 그것도 터프마인드 체질의 그 체질의 특징입니다. 터프마인드 체질에서 이제 두 개의 체질이 있잖아요. 양인이 있고 음인이 있고. 그러면 체질 충돌의 법칙에 의해서 정재환에게 그렇게 끔찍하게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서 죽임을 당한 그 또래는 텐더마인드 체질로 추정이 되고 그게 이제 체질 충돌의 법칙이죠. 근데 이제 너무나 참 어이도 없고 또 가슴 아픈 거는 인생의 절반을 그러니까 24살이라고 그러면 인생의 절반이면 10년 이상인 건데 10년 이상을 가장 가까이 친한 사이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느 입장에서 봤을 때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지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항상 이런 그런 구조를 보시면 가해자가 터프일 때는 희생을 당하는 경우에는 텐더인데 만약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터프마인드 체질을 상징하는 이 동물이 여기도 있네요. 터프마인드 체질을 상징하는 이 동물 앞에 텐더마인드 체질 동물이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다고 해도 아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중에서 그 무리 중에서 어떤 애가 내가 공격을 해도 될지.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서 더 약하고 더 기가 약하다고 그래야 되나? 아까 더 약한 그 존재를 아주 귀신같이 캐치를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터프가 그렇게 같은 터프를 공격하는 그런 비율보다는 터프는 텐더를 공격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죠.
그러면 뭐 왜 그런 친구를 사귀었어? 왜 그렇게 그런 애를 사귀었어? 라고 또 그렇게 말하실 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그런 어떤 그런 심리 저변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해석을 하시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그 가해자는, 그 범인은 포식자다, 프레데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또 이 텐더마인드 체질과 터프마인드 체질이 어떤 하나의 현상을 바라볼 때 해석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텐더마인드 체질 입장에서는 그 친구를 좀 더 내가 제 옆에서 쟤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벌써 오랫동안 그렇게 10년 넘게 친구를 해왔으면 속사정도 다 알고 하니까 어떤 저 친구한테 이제 힘든 점, 결핍이 있는 점을 메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텐더마인드 체질은 굉장히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되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의 아픈 점,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거를 좀 금방 캐치하고 그거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살해를 당한 그 친구는 정재환을 아끼는 친구로 우정을 나누는 사이로 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정재환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을 똑같은 그런 그 무게의 우정으로 느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터프마인드 체질에는 거기도 이제 인품으로서 진 터프가 있고 망 터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품이 좋은 경우에 우리가 진 인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진 터프라고 할 수 있고, 인품이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망 인품이라서 망 터프라고 하는데, 망 터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어떤 그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기보다 그 인간을 나의 수단, 나의 도구,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는 그런 도구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이 아이러니가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 텐더는 다른 사람도 내 마음 같을 거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내 마음 같을 거라, 그러니까 나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서 항상 이제 패착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달리 무슨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고학년, 요새는 더 아이들이 더 조숙하고 더 빠르니까 더 이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아이들의 교우 관계에 부모가 이렇게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되게 아이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일 때까지만 그냥 부모의 그냥 손에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그냥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 어렸을 때는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부모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또래의 그 힘, 또래의 관계가 아이들한테는 우주이고 또 신이에요. 그래서 그 또래가 굉장히 중요해서 아이들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거를 부모님한테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 영상에서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얘기할 때, 미국의 이제 콜로라도의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건 이야기할 때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그 어머니의 아들만 혼자서 그 총기 사건에 가담한 게 아니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절친한 친구가. 그 친구랑 같이 둘이서 총기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 아이는 이 저자의 아들 말고 그 아이는 두 아이 다 이제 그 다이어리를 적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봤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일기장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은 이제 에릭인데요. 에릭의 일기장에는 내가 어떤 여자아이를 어떤 식으로 해서 강간하고 싶다라든지 굉장히 막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그렇게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저자,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의 책을 쓰신 분의 이제 아들은 이름이 딜런이거든요. 딜런도 일기를 썼는데 일기는 그 에릭이 쓴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딜런이 쓴 거에는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우울한 마음들, 힘든 마음들, 그런 이야기들을 적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우리 보통 이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가 어떤 잘못된 일에 이제 연루됐을 때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내 자식은 달라라고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서 그런 거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 공범, 그 아이가 우리 아이를 물들였을 거야. 그 아이가 우리 아이를 가스라이팅 했을 거야. 그 아이가 우리 애를 시켰을 거야. 하라고, 이런 짓을 하라고, 세뇌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이제 아무리 어린 나이여도 그런 서로 의기투합이 돼야지 하는 거고, 물론 어릴 때는 더 성인보다는 그렇게 뭐 세뇌를 당한다거나 가스라이팅 부분에서 좀 약할 수가 있지만, 원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의지가 없다면은 이제 그렇게까지 그런 참사에, 그런 학살에 그렇게 가담하지는 않겠죠. 일단은 그래서 왜 그런 친구를 사귀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또래에서 형성되는 그 세계는 너무나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아이들이랑 어울렸어?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이전에 아이들한테 이 보는 눈, 그러니까 안목을 길러주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안목을 기르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체질 안목, 그러니까 그 체질은 많은 사례들을 보면은 체질 보는 안목은 키워지거든요. 그래서 뭐 봤을 때 우리 집에 아빠는 뭐 무슨 체질이고, 엄마는 무슨 체질이고, 뭐 할아버지는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럼 네 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친인척이 있으니까 그런 그 어떤 그 가게도 그 패밀리 트리만 몇 명만 공부해도 이 체질에 대한 감이 딱 아이들이 와요. 그러면 그 체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내가 학교를 가서 아이들을 사귈 때도 그런 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사체질은 일단은 크게 텐더랑 터프로 나뉘니까 내가 이 사람이 텐더인지 터프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그림자에 이 거미가 있는지, 그 사람 그림자에 나비가 있는지, 이것만 알아도 아이들이 내가 저 아이와 사귀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가까이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게 판단이 오기 때문에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크고 그 아이의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부모보다는 또래, 친구기 때문에 그 체질 교육이 사실은 좀 더 빨리 이루어지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제 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저만 해도 제가 이거 체질을 처음 알았을 때는 저는 사람 자녀가 2명인데요. 아이들이 둘 다 대학생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좀 서투르고 이제 막 조급한 마음에 아이들한테 막 전파를 하고 싶었죠. 왜냐면은 이게 뭘 가려 먹고 건강을 증진하고 그런 거보다는 저는 이게 더 귀하게 와닿았던 것은 그 인연을 만나는 거, 그리고 특히 이성을 만날 때 이제 아이들이 연애를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대학생 때는. 그럴 때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 사람을 이렇게 좀 그래도 안전하게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이제 제 딴에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돌아보니까 좀 제가 이제 실수했던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세상에 처음 들어본 이야기, 듣도 보도 못한 막 듣보잡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엄마가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좀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너무 이제 막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엄마 자신이 먼저 그렇게 그 체질 실천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엄마가 그냥 먼저 솔선수범 보이고 부모가 먼저 그냥 하는 모습만 한 번씩 살짝살짝 보여주면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부모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순간에는 안 듣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귓등으로 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부모님이 이야기했던 거는 다 이렇게 마음속에 조금씩은 담아두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서 일어난 이런 비극을 애초에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부모의 힘으로 부모가 그런 교우 관계를 잘 지도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럼 사람 보는 안목을 키워주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술인데요. 제가 이제 그 거미줄에 걸리는 습관이라는 영상을 찍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술 먹는 그런 문화도 거미줄에 걸리는 그런 하나의 행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 처음 할 때 이게 좀 우리나라에 좀 안 좋은 그런 문화인데 일단 술로 사람을 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위계 질서를 잡을 때 왜 우리가 군기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배가 후배의 군기 잡을 때 어떤 하는 행태가 있을 텐데 또 술을 이제 저는 그전에는 거의 먹지 않았었기 때문에 술을 전혀 안 먹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술을 접하게 됐었는데 술로 사람을 이렇게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유독 많아요, 한국에. 특히 그리고 이거 회사 생활할 때. 그래서 뭐 술 권하는 사회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술이 이건 체질을 떠나서 이건 일단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즐거움도 있지만 그게 또 폐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뭐 향정신성 그런 약물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의 정신을 어쨌든 혼미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은 여러 가지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술 소비량은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세계적으로도. 왜냐하면은 이렇게 밤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한국만큼 발달한 나라가 별로 없는데 밤에 만나서 뭐 하겠어요? 그쵸? 술 먹어야죠. 술 먹어야죠. 근데 그 아까 그 정재환이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 먹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 범인이라든지 변호사가 바라는 건 감형이에요. 감형. 뭐 장윤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사형 나올 거면은 무기징역 나오기를 바랄 거고 무기징역 나왔으면은 유기징역. 유기징역인데 뭐 30년 나올 거면 20년 이런 식으로 감형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정재환 같은 경우에도 감형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는 그런 것이 한국에서 버젓이 적용이 됐었어요. 10몇 년 전만 해도 아유 그러지 술 먹고 저지른 걸 뭐 술 먹고 우리가 일어났던 일들은 굉장히 허용적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뭐 회식 때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 회사 일에 막 집중 못하고 그러면은 다 이렇게 잘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한국에서는 되게 팽배한 것이 술 먹는 거를 그냥 이렇게 좋게 봐주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술로서 이거를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없고 술 먹고 그냥 우발적으로 한 거다. 감형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10몇 년 전하고 달라가지고 술 먹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심신미약이 적용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죠. 그리고 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떤 그 공격성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그 즐거움을 얻는, 그거는 내가 술을 먹으면은 아니면은 무슨 약을 했을 때, 마약을 했을 때 그런 오는 쾌락이 있잖아요. 그 쾌락을 넘어서는 쾌락이 이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는 그런 쾌락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교감신경이라든지 부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 굉장히 막 그 각성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주체할 수 없으니까 밖으로 그렇게 나가서 그러니까 나체로 막 쏘다니면서 이제 가서 자신이 원래 뭐 좋아했었나 보죠.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먹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제화는 뭐 이제 또 그런 검사들을 하겠죠. 뭐 사이코패스 검사하고 뭐 그런 소시오패스 검사하고 할 텐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상대방의 어떤 고통에 이렇게 둔감하거나 심지어는 무감각한 거잖아요. 근데 원체로 이 터프마인드 체질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고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범죄에는 터프마인드 체질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의 그 내장 기능의 차이가 성격을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제 그 옛말에 내려오는 말에, 강심장이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간덩이가 부었네. 라는 게 내장 자체가 진짜로 그렇다는 거라기보다 그거를 이제 성격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터프마인드 체질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목화토금수, 목, 화, 이 간과 심장을 상징하는 목과 화가 터프마인드 체질은 항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 항진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의학 용어에서는 실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반대는 저하증이라고 말하고 허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항진되어 있고 간 기능이 항진되어 있어서 강심장이고 간덩이가 부었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표현되는 그런 체질이고, 강심장이고 간덩이가 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텐더마인드 체질한테 그렇게 막 술을 만취하게 먹이고 나서 그런 행동을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격에서 나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걸로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애초에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아주 그냥 정말 타임슬립을 해서 아주 처음으로 올라가가지고 되돌아가서 할 수 있는 거는 부모님이 반대 체질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정재환도 역시나 10중8구 부모님이 반대 체질이에요. 이런 강력범이든 뭐 어떤 사건 사고든 뭐 어떤 살면서 어떤 무슨 구설수에 오르는 어떤 일을 안 좋은 일을 벌인 경우에 보면은 부모님은 대부분 반대 체질이에요. 그거는 자주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반대 체질일 때 그 두 분 사이에 흐르는 그 안 좋은 기류, 부조화, 충돌, 갈등은 그 자녀가 고스란히 그걸 이제 스펀지처럼 다 흡수를 해서 아이 안에 항상 불안정과 부조화가 내재되어 있고, 그게 언젠가 어떤 도화선을 만나거나 트리거를 만났을 때 그게 사건이 무슨 폭발물처럼 탁 터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애초에 반대 체질로 만나지 않았으면은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반대 체질로 만났어. 제가 그 송도 총격 사건으로 이제 아들을 죽인 그 아버지 조경환 이야기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반대 체질로 만났어. 아이까지 낳았네. 그러면 그럴 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체질을 알고서 체질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체질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터프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지, 텐더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지. 그래서 텐더는 여기 나온 텐더는 터프를 좀 더 조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터프다, 내가 터프다 그러면은 터프는 텐더를 킬링하려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본성이 그러니까 건드려지지 않게, 자극되지 않게 자기를 잘 다스리고 이제 그런 어떤 부조화나 이런 거를 잘 승화할 수 있는 거를 훈련을 계속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이제 훈련을 해주는 게 좋겠죠. 교육을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가려 먹는 게 기본이잖아요. 체질 실천한다는 거는 체질식을 하는 건데, 이 음식은 우리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도 지배해요. 그러니까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 불타입, 그러니까 소양인에 주로 오는 게 조현병이고, 터프마인드 체질의 어스타입, 그러니까 태음인에게 주로 오는 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그런 것들도 그 정신적인 문제인데, 그것도 음식을 터프는 터프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 증상을 예방하거나 있으면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강심장, 심장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혹시 식품 있으세요? 이제 심장 기능이 저하증이기 때문에 텐더마인드 체질은 그 안 좋은 음식 1위가 커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터프마인드 체질은 이 심장이 너무 기능이 항진돼서 탈이니까 그 항진된 거를 깎아주고 사해주는 거에 커피가 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로울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너무 많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먹었을 때 또 괜찮은 체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터프마인드 체질은 간 기능이 항진되어서 그거를 좀 깎아줘야 되고 사해줘야 되잖아요. 다운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간 기능이 항진된 거를 깎아주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요거는 터프의 간 기능이 항진된 거를 그렇게 사해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텐더한테는 이게 독이라는 거예요. 텐더는 안 그래도 지금 간 기능이 저하증이라 간 기능을 위로 올려주고 해도 부족할 판에 간 기능을 더 깎아주는 식품을 먹으면 안 그래도 약한 간이 더 약해지겠죠. 그런 거에 또 대표적인 식품은 바로 알코올이죠. 알코올. 그래서 제가 정제완의 그런 이야기, 술김에 했다는 이야기를 안 믿는 거예요. 터프마인드 체질은 간 기능이 항진되어 있어가지고 알코올의 타격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텐더는 알코올의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뭐 했겠어요? 정재환이랑 그 친구들이 계속 술 먹었겠죠. 근데 오히려 이 술에 약한 거는 텐더마인드 체질이에요. 그리고 텐더마인드 체질이 술에 약한데도 술을 끝까지 먹는 거는 내 친구들, 내 동료들과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술 권하는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은 따돌림을 당할 수 있어요.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몸에서 받지 않아도 억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또 하나는 텐더마인드 체질 중에도 이제 양인과 음인이 있잖아요. 근데 텐더마인드 체질 중에 이제 양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그 4개의 체질 중에 아마 가장 자존심이 아마 셀 거예요. 텐더마인드 체질의 2체질, 태양인과 소음인이 있어요. 터프마인드 체질의 2체질, 소양인과 태음인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태양인 케이스인데, 그래서 지고 싶지 않아서 자존심이 세니까 이 술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무슨 경쟁하듯이 먹잖아요. 막 마시고서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잔을 올리는 행위도 하는 게 이제 나 이 술 먹는 게임에서 나 승리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하듯이 술을 먹으니까 그 안에서 그 문화에서 또 살아남으려면은 지면 안 되니까, 질 수 없으니까 지기 싫은 마음에 술을 먹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먹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경북 경산에서 그 정재환한테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희생자도 텐더마인드 체질은 술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술이 싫어도 억지로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먹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술을 안 먹으면은 굉장히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하고 막 면박 주고 너 남자도 아니야 뭐 라는 식으로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술을 좋아서 먹을까? 그러다 보면은 술을 계속 먹으면 또 술이 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는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을까요? 텐더마인드 체질이 많을까요? 텐더마인드 체질에 오히려 알코올 중독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로운데 거기에 빠져서 그 수렁에서 오히려 나오지 못하는 경우는 알코올인 경우에는 텐더마인드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텐더마인드 체질은 이제 제일 해로운 식품이 오히려 이제 커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커피를 좋아해서 마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술 권하는 사회처럼 무슨 카페를 가고 같이 이제 뭐 후식으로 티타임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너도 나도 다 이거를 마시니까 커피를 마시니까 나만 뭐 다른 거 마시면 좀 이상해 보인. 우리는 좀 집단적인 그런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회식을 가거나 같이 이제 식사를 가도 선배나 무슨 상사가 중국집 가서 짜장면 그러면 또 이제 뭐 그런 거에 이렇게 약간 동조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누가 이제 하나 먼저 이렇게 커피를 시키면 또 다 따라서 커피를 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술 권하는 사회처럼 역시나 저는 커피 권하는 사회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별로 좋은 줄 모르고 커피를 마셨는데 계속 한 잔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게 돼요. 정말 커피가 필요해서 마시는 경우라기보다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중에는 마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 알코올 중독처럼 커피 중독도 만만치 않게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커피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는데, 커피에 중독되는 경우 역시 터프마인드 체질에 많을까요? 아니면 텐더마인드 체질에 많을까요? 텐더마인드 체질에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도 텐더, 커피 중독도 텐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독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텐더한테는 이제 커피도 독이고 또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해로운데, 자기 몸을 죽이고 자기 수명을 갉아먹고 자기한테 병을 생기게 하고 암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식품에 오히려 중독되는 경우는 이제 텐더마인드 체질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꾸로 터프는 그런 음식들이 오히려 간이 이제 배 밖으로 나오는 거를 좀 깎아주고 강심장인 거를 좀 깎아주는 그런 식품으로 또 오히려 활용될 수가 있어서 거기에도 항상 법칙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텐더한테 해로운 식품은 터프한테는 이롭고, 터프한테 이제 보약이면 텐더한테는 독이 되는 식품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그래도 많은 부분은 이렇게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가장 친구가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20대가. 20대의 친구가 이제 저는 이제 인생 후반기를 넘어왔으니까 인생 후반기까지 그 20대 친구가 지금까지도 친구가 되는 경우는 있기도 하지만 많은 수는 또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친구들이 이 세상에 막 전부고 내 삶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멀리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평생 가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때 그게 이 세상의 전부다 이 친구들이 라고 생각해서 그 친구가 나한테 심한 짓을 저지르고 폭력을 가하고 나한테 이제 해롭게 하고 피해를 끼치는데도 이 친구가 없으면 나한텐 더 이상 친구가 없을 것 같아서 친하게 지낸다고 하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착각이라면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뭐 나이가 이제 들어서 깨닫는 거를 젊은 친구들한테 말해봤자 어차피 씨알이 먹히지 않으니까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꾸만 이제 그런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그 친구에 의존하는 버릇, 또 친구에 집착하는 버릇. 그래서 친구가 없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습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나 혼자만의 그런 시간, 그리고 나 혼자 좀 무언가를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 그러면은 내 또래나 내 친구에게 그렇게까지는 집착을 안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하기야 뭐 저도 만약에 제가 20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어휴 또 저 꼰대 저런 잔소리 한다. 우리 세대, 우리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두 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에도 또 그런 범행이 이제 일어난 건데, 장윤기한테 희생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그 강북 모텔 사건에서 희생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또 뭐지 그 창원 모텔에서도 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억울하게 중학생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고, 이제 최근에 그런 정재환한테 또 죽임을 당했는데 대부분 텐더마인드 체질이거든요. 안 그래도 텐더마인드 체질은 인구도 없구만. 계속 그렇게 또 죽임을 당하고, 또 뭐 유영철이라든지 그런 연쇄살인범이, 지금은 이제 연쇄살인범이 나오지 않게끔 이제 그렇게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지만, 그런 연쇄살인을 저지르고도 그들은 교도소에서 삼시세끼 나오는 밥 먹으면서 그렇게 있지만, 살인을 당한 희생자의 가족은 자살한 경우도 있어요. 생을 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남아있는 그 가족들, 뭐 친구들 중에도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특히 가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유가족 중에는 뭐 자신의 가족이 그렇게 살인마한테 살인을 당해서 경찰이 된 경우도 있어요. 경찰이 돼서 그 살인마나 그 살인마의 가족한테 가서 복수를 하려고 경찰이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오히려 경찰이 돼서 그 살인마와 살인마의 가족들을 지켜주죠. 치안을 돌보는 게 경찰의 일이니까. 자신은 끔찍한 살인의 희생자의 가족인데 경찰이 돼서 살인마랑 살인마의 가족을 지켜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참 세상 사는 게, 그런 분한테는 하루하루가 어떤 심정으로 그 하루를 살아낼지 우리 보통 사람들로는 그거를 뭐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인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좀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들이 좀 가동이 되면 좋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거는 뭐 나라에서 해주는 시스템이나 어떤 그 행정에서 해주는 시스템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선에서 체질만 알아도 그런 거를 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런 거 뭐 얘기해봤자 이런 게 뭐 반영이 돼서 이게 적용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한 명이라도 좀 더 이런 이론을 알아서 그런 끔찍한 범죄로부터 그런 분들을 좀 지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오히려 뭐 귀신에 씌었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그 사람이 면피하거나 그 사람이 귀신 탓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까봐 오히려 말하기가 좀 두렵긴 한데, 진짜
귀신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좀 귀신이 안 잡아가나 싶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제가 일부러 오늘 이렇게 붉은색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촬영하는 곳을 제가 좀 이렇게 바꾼 거는 저도 이제 좀 그런 비극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태어날 때 부모님이 반대 체질이고, 반대 체질일 경우에 자식한테 주는 그런 폐해는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식 안에 마음속에 항상 그런 부조화나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어떤 그 업보를 주는 거예요. 평생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업보를 주는 거고, 또 하나는 건강이 안 좋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부모가 반대 체질인 경우에. 부모가 반대 체질이라고 해서 자녀가 다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경우는 아닌데,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는 경우에 이렇게 역추적을 했더니 부모가 다 반대 체질이었어요.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다는 거에는 굉장히 극심한 경우도 있어요. 막 장애가 되게 심한 경우, 아주 희귀 난치병으로 태어난 경우, 아니면 어릴 때 막 소아암에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대부분 부모가 반대 체질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부모님이 반대 체질이어서 저는 순환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입술이 파랬었어요. 그게 이제 갱년기 지나면서 이제 여성들은 완경, 폐경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 지나면서 건강이 막 뒤집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그 계기로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그 순환장애가 타격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몸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굉장히 몸이 좀 많이 힘든데,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좀 보완하느라고 이런 자세를 취하고 촬영을 하고 있고, 옷도 제가 이렇게 오늘 굉장히 강렬한 붉은색을 입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카토 금수, 간신 비폐신, 간과 심장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색상도 일조하거든요. 그러면은 심장이 상징하는 거는 바로 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 붉은색을 입은 것도 있고요. 아까 이제 커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텐더는 심장을 어떻게 보호해주냐, 어떻게 위로 올려주냐라고 할 때 커피 좀 제발, 텐더는 커피 좀 제발 멀리 하시고, 요 식품이 그 심장을 보호해주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 식품을 좀 가까이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심장 보호해주시고 또 간 기능 보호해주시는 하루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